네. 5, 4, 3.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라디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2화인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오늘 조금 풀린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직 가을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아마 3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주제나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댓글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김동연 후보님 모시고 2회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김동연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을 보내기 싫다는 말 좋네요. 가을이 깊이 들어왔군요. 후보님 네. 가슴 속에.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주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한번 근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제는 청주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도지사 또 충북에 주재하고 계신 기자분들 또 청주에는 굉장히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전국 3대 재래시장 중에 하나인 육거리 시장 방문을 했고 또 이어서 충북 지역에는 그 아반떼 아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물이란 뜻이죠. 충북 지역 아반떼 분들과 간담회를 했고 또 청주 인근에 청년 벤처 기업인들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하루 강행군 하셔서 후보님 눈이 쑥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어제 의외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좀 사실 사람 막 동원해서 으쌰으쌰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고 이 뭔가 아래로부터 진짜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제 그 청주 방문 중에서도 특히 좀 눈에 와닿았던 부분이 후보님 첫 직장 상사 부부를 만나서 식사하시고 얘기 나누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첫 직장 생활을 만 17살 때 했습니다. 상업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취직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몹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만났던 제 직장의 상사시죠.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는 제 사회생활에서 처음 만났던 상사분인데 저하고 연배 차이가 조금 나시는 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5년 넘게 서로 연락하고 의리 지키고 또 젊어선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그분이 연세 들어선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모시고 챙겨드리고 하는 인연을 45년째 맺은 분이신데 청주가 고향이시고 그래서 늘 청주 가면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번에 가서도 그 형님하고 저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형님하고 형수님께서 정말 많은 준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왜 의리 이러면은 누구 생각나죠? 그 배우 누가 의리 막 생각나는데 우리 후보님의 어제 그 모습에서 저는 사실 그 의리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첫 직장 상사와 지금도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분이나 그렇다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서로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분 의리라기랄 수도 있겠고 저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리와 또는 의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졸 직장인으로 힘든 상황에서 만났던 분이고 그 후에 제가 공무원도 하고 나름대로 또 계급도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출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사람의 도리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 형님이라고 형수님께서 정말 그 친동생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말단 직장에 신입 사원으로 있었을 때나
제가 부총리 일 있을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소중한 사람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직장 상사님 부부가 노부부인데도 형수님이라고 하시는 네, 분이 네. 육거리 시장을 진짜 누비시면서 발로 뛰시면서 친동생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발벗고 나서는 걸 보면서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어떤 후보는 형수가 이 사람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막 하시는데 여기는 진짜 친형수 이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참 후보님이 잘 살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존경스러운 마음 살짝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오시면서 어머님 상을 당하셨는데 직장 상사님 네. 뭐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글쎄요 18, 19 만으로 근데 그분이 어머니 상을 당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병원이나 또는 장례식장이 아닌 가정집에서 이제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받는데 제가 모셨던 분이니까 발인까지 2박 3일을 제가 꼬박 밤을 새워서 손님도 맡고 이제 일을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 발인하는 날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업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간대학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발인 하는 거 보고 대학 입시장 가서 그때는 이제 개별 대학에 이제 입시가 있으니까 가서 시험을 보는데 어느 과목에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문제를 못 풀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과목 빵점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대학 진학을 못했고 근데 이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형님과 형수님께서 그 얘기를 20-30년 지나서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뭐 후일담입니다만 저는 그 다음에 야간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시험에는 빵점을 맞으셨지만 정말 귀중한 인연을 계속 유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우리가 정치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후보님 뵈면서 느끼는 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굉장히 진정이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면서 천하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번은 조금 현안에 대한 뉴스픽입니다. 뉴스픽 어떤 사건을 한번 들어봤는가. 어제 국방부 앞에서 저녁에 한 3시간 동안 성추행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으로 사망한 자살을 한 여중사의 분향소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보님 굉장히 젠틀하신 이미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여성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과거로부터 잘못 형성되어 온 그런 문화와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범적인 분위기가 지금 새롭게 대두되어 온 여성 인권 문제나 또는 소수자 보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별 의식 없이 하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는 통용됐거나 또는 별 문제 안 됐던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민감성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또 스스로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틀부터 좀 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 하사관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또 문제는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우리 사회가 정말 같이 아파해 하면서 구조적으로 고쳐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많이 보셨죠? 우리 후보님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다. 이런 여성 인권에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남성, 여성 모두의 인권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거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시민 마이크.
시민인데요. 오늘 시민 마이크 어떤 분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역시 시민 마이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후보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할지 궁금합니다.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이용재라고 합니다. 아, 조금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후보님께 궁금한 점 한번 후보님 보시면서 편하게 질문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뉴스나 뭐 온라인 기사나 그 뭐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주로 막 사법고시를 부활을 시키겠다 정책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후보님께서는 사법고시 부활 쪽을 찬성하신지 혹은 로스쿨 체제를 유지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의견을 한번. 네. 저도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을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처음 뵙는 분이고 이 질문도 처음 듣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법시험도 로스쿨도 다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다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법전원에서 이제 그 로스쿨, 제가 이제 대학 총장하면서 제가 있던 대학도 그 로스쿨이 있었어요. 법전원이 있었어요. 법전원의 원래 취지는 사법시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전을 만드는 채널을 좀 만들고 뭐 등등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법전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또는 그 교육 과정이 상당히 많은 저는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법전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상중중 학생들 그런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도 그런 분들이 이제 변시를 중심하는 시험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법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로스쿨도 또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는 것은 법전에 생긴 문제 플러스 뭐 개천에서 용나는 어떤 길을 하나 만들 거냐 막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제도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적 제도나 새로운 장치를 만들 적에 그 어떤 안정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야지 수시로 제도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법전원 제도가 훌륭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법전원 제도를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제도를 바꾸는 혼란이 있기보다 오늘 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제도 하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전에 갈 수 있는 길 또 외국 같은 경우에 로스쿨에 오는 학부 졸업생들의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법전에 들어갈 목표로 전공 정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법전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 채널 좀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도 변시 위주로 해서 시험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폭넓은 사회 경험을 하면서 그 사회 돌아가는 거 또 인성,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그 결부가 되는 그런 교육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로스쿨이 알다시피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네,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 국립대학 로스쿨마저도 한 학기에 400에서 500만 원 받고, 그리고 사립대학 로스쿨들은 한 학기에 뭐 800만 원에서 9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그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 도움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산층 말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 매번 그렇게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500~6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800~900만 원, 이게 그 정도의 그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좀 그 완화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후보님만의 그 아이디어가 네.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법조인 또는 법전원 정원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법전에 들어서 법전이 되거나 의존한 것에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그 업종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초과 이윤이 있어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전직 법조인들 거기 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욕하지만, 저렇게 법조인 되면 저런 길이 열리구나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지도 몰라요. 좀 뭐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런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는 진입 장벽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 숫자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 숫자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적정성은 시장에서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정부 당국이나 또는 그 이익 단체 자기들끼리 그룹에서 그 숫자를 제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제가 있던 학교도 법전원의 정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40~50명 정도 맞습니다. 제가 있던 때 제 기억에 맞다면 40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전원도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육에 그 정도 정원으로는 규모의 경쟁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의 원리를 그 직종에서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에요. 왜 법전원 의전원을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학비가 비싸도 가려고 하냐면은 졸업한 후에 기대되는 초과 이익이 크다고 기대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탕 이런 느낌.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학비가 비싼 것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일부 장학금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도 꼭 있어야 되고 지금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들어갈 때까지 그 공부를 하는데 뒷받침해주는 그 부모의 어떤 재력이 내는 건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시험 준비하거나 또는 법전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인턴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을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그런 것에 대해서 불공정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런데도 거길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승자 독식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직종의 초과 이윤을 깨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법전원 숫자 늘리고 판검사님 숫자 늘리고 변호사 숫자 늘리고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런 법전원이나 의전원 들어가게끔 하는 구조나 또는 정원 그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지만, 아주 길게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그와 같은 우리 사회에 초과이 나는 부분들 또는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거든요. 네. 그거를 깨는 그 구조적인 노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 후보님 이제 말씀 나누시는 걸 보면 어떤 분이 어떤 주제를 이렇게 탁 던져도 다 대답을 하세요. 근데 너무 길게 대답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후보님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내용은 장점인데, 제 답 좀 많이 잘라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로스쿨, 사법고시,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 로스쿨 문제가 많으니까 사법고시 다시 부활해.
이러면 국민한테 금방 다가올 것 같지만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네. 오늘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예, 그리고 더 질문하면 안 돼요. 자, 질문도 하고 있어요.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까 그 카르텔하고도 그 결부되는 이슈라고 하셨는데 저도 일단은 입시생인 신분으로서 그 정원을 늘리는 거는 저야 뭐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좋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하지만 그 이익 집단 전문직 집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변호사 협회라든지 뭐 의사 협회라든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고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실 때 그쪽의 그 반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제가 지금 기득권을 깨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 그 다음에 자격증 하나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사는 그 틀 깨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순간에 혁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탁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열흘 전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교사 정년 단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와 또 나름대로 보상이 좀 따라야 됩니다. 그냥 혁명적으로 어느 순간에 변호사 뭐 2배, 3배 늘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해당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익단체와 이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답이 나오기 어려워요. 타협하기 어렵죠. 다 자기 밥그릇인데요. 그럴 때 이런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를 같이 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숫자 늘렸을 때 피해보는 계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도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 송 박사께서 그냥 법조는 없애고 사법시험 부활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양제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얘기를 길게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일머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적이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집 뭐 100만 채 집은 해결되는 거지.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 부동산 문제의 복잡성과 얽힌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런 문제 여러 가지의 그 연결성을 보면서 일머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시원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일을 망치거나 왜곡시키는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원하게 지르면 뭔가 속이 시원하고 정말 그런 분은 있는데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근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지르지 않으시는 대신에 정말 꼼꼼하게 벽돌을 다 얘기하시니 이걸 국민들이 더 자세히 들어야 될 텐데 항상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쿨 문제만 해도 저 오늘 댓글 좀 주장합니다. 어떤 댓글 원합니다. 지금 로스쿨 들어가려면 일단 그 기간 동안 돈 너무 들어요. 진입장벽 높은데 실제로 들어가서도 합격률이 너무 낮아요. 들어가는 입학 정원은 많이 늘려놨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40% 50% 하니까 재수 삼수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로스쿨 낭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으로 만약에 야간 로스쿨을 만든다든지 방통대 로스쿨을 만들어서 좀 더 문호를 넓히고 그 대신에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다. 만약에 후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이런 거 한번 댓글 뜨겁게 한번 달아주시면 다음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벌써 이제 한 주가 가고 3회가 될 텐데요. 이 주제 댓글 신청 받습니다.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장만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재밌고 즐거웠고 특히 우리 이용재 님이죠.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떠는 것 같더니만 이 대화하니까 막 궁금증이 막 생겨서 막 질문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좀 씩씩하게 또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해결 방법에서 토론을 우리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오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뭐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후보님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 이슈를 콕 집어서 소통을 하면서 인사이트도 들을 수 있던 점이 어떻게 보면 매우 신선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분야들의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같이 후보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마이크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예. 또 길어졌죠? 그래도 좋았죠? 네. 후보님 혹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잘 계시죠? 얼마나